법선생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상속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 그중에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윤윤 변호사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직접 본인의 뜻대로 상속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상속인께서 조금만 신경 쓰셔서 상속 설계를 했다면 네. 자녀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상속 분쟁이라는 거는 가족들 간의 싸움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건보다 더 신경이 쓰이시죠? 네,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이 섞이다 보니까 네.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럼 변호사님, 이러한 자녀들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을 설계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상속을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증여, 유언, 유언 대용 신탁이 있습니다. 아, 증여, 유언, 유언 대용 신탁 3개예요? 네네. 네, 각각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러한 증여도 결국 상속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이거 제 주변에도 이런 재산을 증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던데 증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되나요? 네, 증여는 별도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보통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지만 이제 구두로 말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 내가 너 이거 어느 정도 주겠다. 이렇게 말로 가능하다. 네, 다만 이제 말로 한 증여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물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증여를 할 때 확실하게 하려면은 뭔가 서면이나 녹음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른 뭐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증여가 제일 간단하죠. 하지만 증여의 경우 몇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증여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증여 당시 내야 하는데요. 상속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 기본 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은 5천만 원 정도만 공제가 돼서 상속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고 있네. 또 증여를 해제하려면 범죄행위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증여를 했는데 효도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미 줬으니까는 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사전에 증여를 했을 때는 그 증여한 자식에 대해서 뭐 또 효도를 원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받아간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증여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3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은 증여는 좀 그렇고 네. 유언은 어때요? 네, 유언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유언은 엄격한 형식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5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유언이 그 5가지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언자가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증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 불확실한 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전에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언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서 상속인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요건이 좀 까다롭네요. 그러면은 증여, 유언, 그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 결국에는 유언 대용 신탁인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상속 설계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는 그 유언 대용 신탁을 많이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어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위탁자가 돼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그 부동산의 경우 신탁 등기가 격려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세금은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증여세와 같은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인의 재산을 본인 뜻대로 다양하게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 대용 신탁이 큰 장점이 있죠. 상속 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과 달리 그 형식적인 제한이 없고 당사자 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내용을 다양하게. 네, 뭐 예를 들면은 상속 재산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유언 대용 신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익자를 연속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치매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대법원에서 뭐 확정된 판례는 아니지만 2020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 특별한 이 조건을 갖추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도 유언대용 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언대용 신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연락드리면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 저희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일단 만나시기 전에도 어떻게 상속 설계를 하실지 정하셔야 합니다. 즉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상속 방법을 정리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드립니다. 이후에 위탁자와 수탁자께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요.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언대용 신탁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등기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담부터 계약 체결 그리고 등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원스톱으로 우리 법률사무소 율쌤은 유언대용 신탁 전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 몇 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비용이 얼마예요? 뭐 제가 알기로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이제 계약 체결 시의 수수료, 또 관리 비용, 이후에 또 사망하신 이후에 등기 이전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관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예요? 저희가 이제 속 시원히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도 네. 대략적으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은행이나 증권사와 비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이나 기타 다른 비용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속 설계 방법으로서 증여, 유언대용 신탁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속을 설계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바로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법선사TV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